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1일 정오를 방금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긴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거의 마지막 신년사가 될 것입니다. 내년 2022년 신년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월까지만 재임을 하니까요. 오늘 신년사도 과거 신년사처럼 비슷했습니다. 자화자찬, 나는 잘한 일밖에 없다. 자화자찬입니다. 그리고 고마움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고마움, 이렇게 경제 위기를 당해서 극복할 수 있었던 저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중에 반드시 이름을 들어서 고마움을 표시해야 될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만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 다음 오늘의 중화공업 기반을 다져가지고 이런 경제 위기에서도 가장 극복을 잘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든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질병관리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이 정도로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박근혜 대통령,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을 들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땀 흘린 우리 선배 세대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가 없으니까 음수사원의 마음이 없다 이야기죠. 우물물을 먹는 사람은 그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는 음수사원. 그러니까 이 시정연설이라는 게 읽어보면은 아무 감동이 없는 미사여구의 나열이니까 참 지루합니다. 상당히 긴데 이것을 끝까지 듣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가지수 역시 2000선 돌파 14년 만에 주가 3000 시대를 열며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만 이렇게 나열하면 됩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 정권 들어서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역할이 가장 컸던 것 아닙니까?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입니다. 무료라는 걸 상당히 강조하는데 이게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재인 씨 개인 돈으로 주는 겁니까?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목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말 유신 시대에 욕을 많이 먹어가면서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라고 독백을 해가면서 건설한 중화공업이 기반이 되었다. 그 중화공업이 다 수출 산업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어떨까요? 왜 그렇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것도 이제 고마움을 표시할 기회도 없습니다, 이제는. 특히 청년, 어르신,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하여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게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일자리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일자리가 만드는 거지 일자리 만들려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직접 일자리를 만든다. 아니, 문재인이가 일자리 104만 개를 직접 만든다고요? 직접 문재인이 10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 같으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지는 거지. 필요가 없는 데다가 일자리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을 그러면은 논팽이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논팽이로? 필요 없는 일자리를 만들면은 국민들을 게으름뱅이로 만드는 겁니다. 게으름뱅이 정도가 아니라 공짜 좋아하는 그야말로 기생충 같은 인간을 만드는 거죠. 스스로 일을 해서 그 노력의 대가로서 월급을 받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우리 경제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조선과 같은 우리 주력 산업들이 경쟁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정부가 역점을 둔 시스템 반도체, 미래체,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빠르게 매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에 대한 칭송으로 보면 됩니다. 이걸 왜 문재인 씨가 자기 공으로 가로챕니까? 여기 자동차, 조선 산업이 언제 육성되었습니까? 박정희 시절 아닙니까? 정주영 같은 위대한 기업인들이 나섰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런 사람들 이름 넣으면은 안 됩니까? 시스템 반도체 등등 IT 산업의 기초는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대에 오명 장관, 김재익 수석 같은 사람, 성각자를 앞세워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연구개발 100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 규모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제2의 벤처붐이 더욱 확산되어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역대 최대인 5조 원에 달하고 등등등. 이게 아무리 읽어도 공허한 게 이게 누가 이런 걸 했다는 누가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 되지? 에 대한 설명을 하고 들어가면은 자연히 전 정권 박근혜, 이명박,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이명박, 이승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탁 빼는 거 아닙니까? 배은 망덕.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생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이 상생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모릅니다. 상생이는 서로 잘 살자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다수를 적대 세력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니,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적폐 세력이라고 해서 쓰레기로 보고 있고 우리 헌법이 적으로 보라고 하는 김정은을 상전으로 보면서 국민을 적대시하는 사람이 말하는 상생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상생이 뭐냐?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잘 살자죠. 자기들끼리 잘 살자는 거죠.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말 맞습니까? 저탄소화를 추진한다면서 왜 탄소 배출이 없는 원자력 발전소는 왜 폐쇄하고 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저탄소화 추진한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원자력 발전소 폐쇄한 만큼 어디서 전력을 끌어댑니까?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으로 가능합니까? 석유 아니면은 석탄 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탄소 안 나옵니까?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이런 거. 핵무기 없애면 되는 거예요. 김정은 정권이 없어지면 됩니다.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런 문장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강은 강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북미가 뭡니까 도대체? 미북이지. 북한은 김정은인데 김정은 정권이 우리 동맹국인 미국보다 우선합니까? 북미란 말을 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 이 세계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기 고백이죠. 평화가 곧 상생입니다. 이거 또 나옵니다. 우리는 가축 전염병과 신종 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합니다. 이거는 더 읽어드릴 만큼 제가 인내심이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경제 성장률로 이건 아까 나왔던 이야기고 대충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당대회에서 핵 보유국임을 거듭 천명하고 그걸 바탕으로 남한을 적화시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왜 없습니까? 오늘 답장을 내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년사를 하면서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을 괴롭힌 윤석열 몰아내기로 국민들을 짜증스럽게 만든 데 대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은 안 됩니까? 결국 공허한 이야기, 고마움의 표시가 없는 이야기,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한 정의감이 없는 이야기, 그리고 헌법 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이야기, 그러면서 자화자찬, 자기가 한 일도 아니면서 몽땅 자신의 업적으로 돌리는 이런 천하의 명문이 아니라 이건 천하의 악문입니다. 악문. 글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을 이렇게 쓰면은 이 지면 낭비고 시간 낭비입니다. 제대로 된 연설문을 한번 들어보시려면은 이승만, 박정희 연설을 들어야 합니다. 그 두 분은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국민들의 정의감을 폭발시키고 잘 살아보자는 의욕을 고취하여 오늘날 이런 나라를 만든 그 두 사람의 힘은 말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말로서 국민을 움직이고 말로서 역사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